저희가 뭐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립니다만 애널리스트가 직접 그 기업을 탐방해서 속속들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업 탐방 리포트입니다. 네, 미래에셋대우 스몰캡 비즈니스 팀의 추연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기업 소개를 해주실런지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PNT라는 회사입니다. 네. 사실 과거에도 한 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긴 한데요. PNT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2차 전지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PNT에서 만드는 장비는 롤트롤 장비라는 건데요. 롤과 롤 사이에 아주 얇은 알루미늄 포일이나 그리고 구리 포일 같은 게 들어가서 그 알루미늄 포일에다가 양극할 물질 같은 게 코팅이 되면 이게 양극재가 되는 거고요. 음극할 물질이 구리 포일에 코팅이 되면 음극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코팅을 하는 코터를 만들어주는 그 롤트롤 장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PNT에서 만들고 2차 전지 제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전극 공정이 이 공정들이에요. 이 공정 장비를 PNT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PNT에서는 2차 전지 장비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필름을 코팅하는 그런 장비들도 많이 만드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워낙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2차 전지 서비스 투자가 많아서 2차 전지 장비 매출 비중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요 매출처는 그렇다면 어떤 곳들이 있는 건가요? 주요 매출처는 그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국내 2차 전지 업체들보다도 BYD나 중국의 EV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중국 로컬 2차 전지 업체로 수출 물량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는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성장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이렇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건 그만큼 설비 투자도 급속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비 투자가 급속히 빠르게 진행이 되려면 장비를 많이 사들여야겠죠. 그래서 PNT에서 만드는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중국 업체들의 수입량도 많이 급증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국내 업체도 이미 많이 납품을 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중국의 자동차, 전기차 시장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수출 물량이 어느 정도나 증가를 하고 있는지 중국발 모멘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 숫자로 간략히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PNT가 작년 매출액이 900억이 조금 넘었었는데요. 이 중에 2차 전지 장비 매출이 300억대 중반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하기로 1,200억 정도 매출을 한다면 700억 원대 중반 정도 2차 전지 장비 쪽이 될 것 같고요. 예, 과거엔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매출이 더 컸는데 이제는 확연히 2차 전지 관련 장비 매출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매출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700억대 중반 정도의 2차 전지 매출 중에서 대부분이 중국 수출 물량입니다. 대부분이? 예. 그래도 과거에는 사실 이 PNT의 중국 수출, 전체 매출에서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비중이 올라와서 그 정도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80% 정도가 중국 수출 물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70~80%가 그러니까 올해 한 700억 중에서 2차 전지 부분에서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포인트를 찾는다라면 역시 중국 관련해서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요즘 뭐 주가로 본다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한 템포 좀 숨이 죽어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전기차 관련된 그 종목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도 사실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성장했기 때문에 뭐 테슬라일 수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센티멘탈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 매력도 굉장히 높아졌었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주춤한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정부에서 자국 업체들 키우기 위해서 인증 제도도 만들고 그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그런 제도적인 그 규제에 막혀서 중국 시장으로 진입이 좀 늦춰지고 있거든요. 관련돼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도 좀 주가도 주춤하고 실제로 매출 성장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주춤하지 않을 것이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근데 중국 쪽의 전기차 시장 성장이 뭐 그렇게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으로도 이제 증가를 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그 국내 업체들도 수혜를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는 PNT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수출 물량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PNT의 주 고객사였는데 이쪽 매출이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2차전지 장비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 때문에 향후에 중국 SDI나 LG화학이 증설을 만약 재개한다 이렇게 되면 더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PNT가 지금 전고점이 15,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현재 주가 수준은 좀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중국이 상당히 앞서서 계속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PNT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국향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의 수익성은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이 중간에 껴있는 뭐 에이전시의 수수료 같은 것도 내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 올해 상반기에 중국 수출 물량이 한 44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 수출 연간으로 300억대 이상 나갔던 걸 이미 상회를 했고요. 매출 중국 수출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사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PNT가 굉장히 좋았어요. 전년 대비해서. 근데 수익성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그래요? 원래는 이 정도 매출이 나오면 거의 10%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PNT에서 만든 장비 중에서 2차전지 장비가 수익성도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매출 인식된 그 2차전지 장비들이 중국 에이전시를 끼고 이렇게 영업을 한 장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판관비에 보면 지급 수수료 항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급 수수료로만 2분기에 43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 그러면? 거의 그 매출의 15%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10% 이상이 지급 수수료 지급이 됐어요. 이게 없었다면 사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일본 장비 업체들이 2차전지 장비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메인 업체들이에요. 근데 중국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 장비 업체들 그 인지도가 높진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인지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영업망을 갖춘 그 에이전시들을 이용했던 겁니다.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던 거죠. 일단은 고객을 많이 확보하자 이런 차원이었고요. 그 때문에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한 5%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직접 영업한 그 장비들 수주가 이제 매출이 인식되는 비중이 높아질 거예요. 어느 정도 영업 기반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PNT가 매출도 괜찮지만 이제 수익성도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올해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상반기에 그러니까 2분기 어떤 수익성이 좀 악화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3분기와 4분기 이제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나 좋아질 것인지 좀 전망치라든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게 부가적인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올해 연간 실적 추정은 조금 하향을 했습니다. 이번에 2분기에 매출은 굉장히 크게 일어났는데 마진이 생각보다 이제 안 나왔기 때문에 연간 실적 추정치는 좀 낮췄고요. 그 때문에 2016년 실적은 연간으로 매출액은 1,200억 정도가 나오지만 영업이익은 87억 원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에 예상했던 연간 영업이익보다는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하반기로만 보면 상반기보다 영업이익이 거의 한 60, 70% 이상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30억 원대 중반이 나왔다면 하반기에는 5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쪽 매출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삼성 SDI나 LG화학이 마냥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쪽 업체들이 투자를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7년 실적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여지는데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혹시 상정하고 계세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15,000원대까지 주가 올라왔던 거 약간 오버슈팅한 면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 생각에 그 정도까지 현 시점에서 올라갈 주가는 아니었는데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찍었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그 정도를 회복할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15,000원 정도까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12 전환에 대한 그 오버행 이슈도 향후에 있을 수 있거든요. 15,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뭐 디스플레이 장비를 좀 납품하는 업체로 기억되던 PNT가 어쨌든 이제 전기차 2차 전지를 좀 주력으로 또 생산하는 기업으로 아마 좀 자리매김하라는 시기고요. 오늘 PNT에 대한 설명들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네, 미래에셋대우 비즈니스 팀의 추현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